여러분은 정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첫사랑 의빈성 씨를 평생 그리워한 로맨티스트?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꼈던 성군? 네, 맞습니다. 정조는 분명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궁궐에 어둠이 깔리면 정조는 붓을 들어 또 다른 자아를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정조가 밤이 되면 조선 최고의 키보드 워리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참았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거칠게, 필터 없이, 진짜 매운맛으로 말이죠. 정조가 이토록 은밀하게 비밀 편지를 주고받았던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상대는 바로 그의 최대 정적이었던 노론벽파의 우두머리 심한지였습니다. 낮에는 살벌하게 대립각을 세우다가 밤이 되면 욕까지 섞어가며 수백 통의 은밀한 편지를 주고받았다니? 도대체 두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반전 매력의 정조를 만나보시죠. 이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건 불과 10여 년 전인 2009년입니다. 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 즉 어찰 297통이 발견된 겁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물밑에서 무려 297통이나 편지를 주고받으며 국정을 논의했던 밀월 관계였던 겁니다. 심지어 짜고 치는 각본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편지로 지시를 내립니다. 내일 조정에서 이 안건이 나오면 경이 먼저 강력히 반대하시오. 그럼 내가 못 이기는 척 수락하겠소. 마치 프로레슬링처럼 링 위에서는 싸우는 척하고 대기실에서는 합을 맞췄던 거죠. 정조는 철저한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나면 즉시 세초하라. 남들이 알게 하지 마라. 하지만 뛰는 정조 위에 나는 심한지가 있었습니다. 심한지는 왕명을 어기고 이 편지들을 차곡차곡 모아뒀고 덕분에 우리는 정조의 매운맛 반전 모습을 직관하게 된 겁니다. 이 편지들이 더 충격적인 건 왕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날 것의 언어 때문입니다. 정조는 심한지에게 자신의 감정을 기탄 없이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글씨체만 봐도 재미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의 정조 글씨는 아주 반듯한 명필입니다. 하지만 비밀 편지의 글씨는 어땠을까요? 완전 지렁이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글자가 뭉개지고 뒤집히고 심지어 밤늦게 술 한잔하고 취해서 쓴 듯한 먹이 뚝뚝 떨어진 흔적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 편지에는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었길래 정조가 그토록 찢어버리라고 강조했을까요? 지금부터 어찰에 기록된 정조의 매운맛 어록을 공개합니다. 첫째, 호종자. 어느 날 신하 서영보가 정조의 뜻을 거스르자 정조는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를 이렇게 씹습니다. 이놈은 참으로 호로자식이라 하겠으니 그 꼴이 괘씸하기 짝이 없다. 둘째, 주둥아리.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문이 올라오자 정조는 격분하였습니다.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고 미처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한 놈이 감히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린다. 여기서 입구자를 썼지만 문맥상 점잖은 입이 아니라 동물의 입을 뜻하는 주둥아리에 가까운 뉘앙스였습니다. 셋째, 꼴불견이다 가가. 심지어 편지를 받는 파트너 심한지에게도 가차 없었습니다. 심한지가 나이 핑계를 대며 사직하려 하자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경은 늙어서 망령이 났는가? 참으로 꼴불견이로다 가가. 가장 충격적인 건 가가라는 표현입니다. 편지 곳곳에 가가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껄껄 혹은 하하라는 뜻의 의성어입니다. 여기서 가가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비웃는 조소에 가깝습니다. 조선 최초의 크크크였다고 할 수 있죠. 경이 하는 짓이 참 꼴불견이다 가가. 기가 차고 웃기지도 않는다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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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새로운 정조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정조는 최대 정적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였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조와 심한지 두 사람은 진짜로 절친한 동지였을까요? 학계의 정설은 아니다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당시 정치 지형을 봐야 합니다. 정조는 왕이었지만 정치적 기반이 약한 소수파였고 노론은 조정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었습니다. 정조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노론을 힘으로만 찍어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노론의 우두머리 심한지와의 적대적 공생이었습니다. 정조는 심한지에게 욕을 섞어가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면서 그를 파트너로 인정해줬습니다. 왕권을 지키려는 자와 신권을 지키려는 자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구축한 고도의 정치적 한라인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정조가 이렇게까지 날 것의 표현을 썼을까요?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였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극한의 스트레스와 고립감에서 찾습니다.
정조의 인생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걸 목격했고 즉위 내내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가르치려 들었고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물어뜯으려 벼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인 상황에서 정조가 믿을 건 오직 자기 자신뿐. 그는 답답한 속을 풀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했습니다. 정조는 스스로를 남영초의 왕이라 부를 정도로 골초였고 신하들에게 술 못 마시는 놈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폭탄주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거친 욕설도 마다하지 않았고 적의 우두머리마저 자신의 정치 무대 위 조연 배우로 활용했던 노련하고 냉혹한 현실 정치가였습니다. 사방이 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구는 가까이 두라, 하지만 적은 더 가까이 두라. 이 말을 누구보다 잘 실천했던 조선 최고의 승부사였던 거죠. 결국 이 엄청난 화병과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정조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등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종기와 심한 화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거친 표현은 어쩌면 살인적인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한 그만의 비명이 아니었을까요? 이 비밀 편지들은 정조의 완벽한 이미지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이 욕쟁이 정조에게 더 열광합니다. 박제된 위인이 아니라 화나면 욕도 하고 답답하면 담배도 피우고 살아남기 위해 정치질도 마다하지 않았던 생생한 인간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스윗한 로맨티스트와 다혈질 승부사 사이, 그 이중적인 모습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돌파하려 했던 개혁 군주 정조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요? 그의 거친 편지는 어쩌면 숨막히는 궁궐에서 그가 쉴 수 있었던 유일한 해방구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멋진 정조와 오늘 만난 반전 매력의 정조,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까지 조선 왕실 최고의 반전 캐릭터 정조대왕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